안녕하세요. 안명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건축 구조를 공부할 텐데, 참 쉬운 분야가 아니죠. 그죠? 구조라는 학문이. 그리고 구조라는 게 우리가 전공자들한테도 건축을 전공하는 친구들한테도 되게 좀 어려운 학문이 이제 건축 구조였고, 저도 학교 다닐 때 건축 구조를 B뿔밖에 못 받았었어요. 예, A를 못 맞았거든요. 근데 이 건축 구조는 흐름이야, 흐름.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우리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 홍성대 박사님, 그죠? 예. 수학의 정석 같은 거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걸로 수업을 지금도 하나? 안 해, 이제? 우리 때는 수학의 정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 학교 수업을. 아무튼 그랬는데, 그 수학이라는 게 첫 번째 나오는 학문이 집합이잖아, 집합. 집합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쭉 가야지만이 끝까지 가가지고 모든 걸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치? 근데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예, 구조도. 그래서 구조도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계속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좀 쉬워져요. 그리고 본인한테도 익숙하게 좀 다가오고. 근데 중간중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만 이렇게 냅다 풀었다. 그러게 되면은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구성이 안 잡히기 때문에 좀 힘들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쭉 한번 정독할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정독할 때는 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정독이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지만이 나중에 속독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정독을 할 때 한 달이 걸렸다. 두 번째 리뷰할 때는 한 달이 채 안 걸리죠. 그죠? 절반이면 돼. 세 번째 그러니까 3회독을 했을 때 그때는 뭐 10일. 4회독을 하게 되면은 이제 3일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영어하고 한국사하고 뭐 다르게 처음에 좀 시간을 좀 왕창 투자를 해놓으면은 나중에는 되게 편해집니다. 애올 게 뻔하거든요. 물론 풀어야 되는 계산형 문제도 좀 있지만 그거는 공식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되게 좀 점수 득하기 좀 괜찮은 과목이에요. 특히 기술직에서는. 그리고 우리 기술직이란 건 뭐야? 건축이란 말이야, 건축이죠. 건축이면은 이 전공이죠, 우리. 그지? 예. 엔지니어가 알아야 될 필수 항목이란 말이죠.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건축 구조하고 건축 계획은 반드시 제 목표는 8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 맞으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이 계획 같은 경우도 어차피 우리 최승윤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겠지만 계획은 건축 계획, 건축 법규, 건축 설비가 지금 세 개가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과목이. 그래서 계획도 상당히 좀 암기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 건축 구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암기도 암기지만 조금 이렇게 감각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센스란 거. 예. 좀 센스가 좀 있으면은 정확한 답을 우리가 유추를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 근접하게끔 답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지선다에서 확률 25%에서 확률 50%, 75%만 50% 이상만 올려주더라도 어느 정도 승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 구조는 처음부터 쭉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반드시 제 수업 시간에 암기해야 될 것들은 암기하십시오 할 때는 반드시 좀 별표 좀 쳐놓고 형광펜 좀 언더라인 좀 해가지고 그렇게 좀 암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뭐 유인물을 많이 나눠드릴 텐데 그 유인물이 다 어차피 그 KDS 건축 구조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내용들 그 수많은 방대한 내용들 중에서 가장 시험에서 빈출되는 것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대부분 제가 이제 그 선택을 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셔도 건축 구조에서 뭐 꽈락은 무슨 꽈락이야, 그지? 적어도 70점 이상, 80점까지는 충분히 스코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지? 자, OT. OT를 해봤자 뭐 별거 없어요. 앞으로 이거 수업 어떻게 할 건지 그것들인데 뭐 이렇습니다. 이 건축 구조는 총 5개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되죠.
이 막구조 및 케이블 구조는 거의 한 문제, 지방직에서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서울시라든지 국가직에서는 막구조, 케이블 구조는 아직까지 시험에 잘 출제되지는 않는 형태고. 자, 일반 구조하고 구조역학, 하중 및 내진, 철콘, 그리고 강구조예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해놓는 거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특히 철콘. 철콘은 시험에서 나온다 하면은 좀 많이 나온다 하면 6문제입니다. 6문제면 30점이에요. 그치? 30점. 물론 그 시험 어떤 패턴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구조역학에서는 2문제 또는 4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2문제 또는 4문제. 근데 구조역학에서는 2문제 또는 4문제를 반드시 다 맞춰야 돼. 정답을 찾아내야 돼. 왜? 이거 쉽거든, 이거는. 얘는 되게 쉬워요. 역학이라고 해가지고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역학 별거 없어요. 우리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계산기를 안 쓰기 때문에 구조역학은 다 수기로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썩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100% 정답을 찾아내야 돼요. 무조건. 아셨지? 그리고 가장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이에요. 이 지진, 내진. 이 지진이라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썩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2011년이죠. 그 일본 대지진 났을 때 그때 지진 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에 대해서 이제 크게 좀 신경을 썼고 포항 어디죠? 경주 그 지진 나가지고 많이 좀 피해를 봤잖아요. 우리나라 건축물들 대부분 어때? 빌라 어때? 빌라를 생각을 해봐요. 빌라는 다 캔틸레버 구조예요. 캔틸레버 구조라는 게 무슨 구조지? 이런 구조야. 이런 구조. 이게 가분수잖아요, 이거, 그지?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란 거는 횡력이거든요, 횡력. 횡력이 흔들게 되면은 다 나가버리죠, 여기가. 그래가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형태의 구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래가지고 조적조 같은 경우에 상당히 횡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많이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진 설계가 이제 좀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한 2문제 정도, 2문제 정도. 여기서 많으면 6문제 정도. 4문제 이상 6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무조건. 그리고 하중 및 내진 설계에서 이제 하중 쪽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 하면은 내진 쪽에서 한 문제 정도. 하중이 안 나온다 하면 내진에서 한 2문제 정도 좀 출제가 되죠. 자, 그리고 강구조. 이 강구조는 앞으로 이제 건축의 어떤 그 트렌드가 대부분 강구조 쪽으로 빠질 거예요. 강구조로 많이 이제 바뀌거든요. 왜? 이 RC라는 게 이게 이제 RC 구조가 썩 좋지는 않죠. 그치? 습식 공사고 사람이 많이 투입돼야 되고 사람이 많이 투입된다는 건 뭡니까? 노무비가 많이 발생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써야 되고 앞으로 강구조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강구조에서는 보통 4문제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많이 나오면은. 근데 강구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강구조가 쉽지는 않아요. 이번 지방직 6월 18일 시험 봤던 것 중에서도 강구조 4문제 나왔는데 4문제가 가장 어려웠었죠. 4문제가 가장 어려웠어. 어려웠지 강구조? 그래서 이 강구조가 4문제 정도 나오는데 어렵긴 한데 이 철콘에 비해서 문제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분량이 나오는데 철콘의 양이 100이라 하면은 강구조는 60밖에 안 돼. 상당히 분량이 좀 작습니다. 철콘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득점하기 좋아요, 이렇게. 강구조가. 자, 그리고 일반 구조. 이걸 지금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일부러. 자, 일반 구조에서는 한 3문제에서 4문제는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는. 근데 이 일반 구조가 어떤 거냐? 총론. 우리가 건축의 어떤 그 건축 개론, 건축 구조의 개론이 하나 있고, 토질 및 기초, 땅하고 기초, 조적 공사, 조적 구조, 우리 벽돌 구조죠. 목 구조.
뭐 기타 구조에서는 거의 시험에 안 난다고 보고. 예. 근데 이 네 가지 이 파트가 철코나고 그 내용이 거의 양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꽤 많죠, 양이.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좀 까다로운 분야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특히 조적에서 하나, 목구조에서 하나 무조건 나옵니다. 네, 무조건. 한 문제씩은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고 토질 및 기초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두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토질에서 하나, 기초에서 하나 나올 거고 한 문제가 나온다 하면은 반드시 기초일 거야. 그게. 토질이란 거는 사실 뭐야? 딴 어떤 특성인데 토성이란 거예요. 토질의 특성. 토질의 특성이란 건데 이거는 약간 구조 기준하고는 조금 멀어져 있어요. 근데 기초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야? 철콘이야, 철콘. 얘도 철콘의 하나 종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조금 더 중요하죠. 조적 구조. 이 조적은요, 참 어렵습니다. 공사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쉬운데 그 구조 기준들이 암기할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조적 구조가. 그래서 얘가 조금 힘든 과목 중에 하나예요. 자, 목구조. 목구조는 나무 구조죠, 그죠? 나무 구조인데 사실 목구조하고 강구조하고는 똑같은 형태예요. 예. 그게 재료가 목재냐 강재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지. 근데 목구조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는 꼬박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고 목구조는 조적구조에 비해서 암기할 사항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득점을 하게 된다 하면은 이제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다. 수험생이고 할 때는 시험이 이제 임박했어. 그렇죠? 임박했으면은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스킵을 해야 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기초 목구조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출 거야. 일반 구조 쪽에서는. 자, 그리고 구조역학. 구조역학에서는 네 문제 정도 나온다겠죠. 자, 힘과 모멘트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이 구조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힘과 모멘트를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단면의 성질 해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단면 1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계수, 뭐 회전 반경,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물론 비전공자들한테는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공자한테는 이게 많이 들어봤던 얘기들거든요. 근데 그게 뭐야? 그냥 공식이야, 그냥 공식. 공식 외워가지고 숫자 대입해가지고 풀어내면 돼요. 근데 그 공식을 암기를 해야 되고 그 공식에서 약간만 비틀은단 말이죠. 약간 비틀어. 그 비튼 거에 대해서 실수만 안 하면은 단면의 성질 이거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정보 라멘 아치 트러스 이게 우리의 정정 구조물이죠. 정정 구조물, 그지? 정정 구조물인데 라멘 아치 거의 잘 안 나와요. 트러스 나오긴 나오는데 뭐 영부제 찾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트러스 부재력 정도 뭐 판단하는 거 절전법 절단법 해가지고 나올까 말까 하고 사실 이 정정보가 가장 포커스죠. 메인이죠, 메인. 정정보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었죠. 단순보, 캔틸레버, 내민보, 밸버보가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 캔틸레버야 또 거기가 또 정정보 아니면 단순보 아니면 캔틸레버 쪽이야. 나중에 하나씩 공부할 거고. 자, 재료역학 이거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분필이라는 게 있어. 이 분필. 이 분필은 되게 딱딱해요. 그치? 예, 딱딱해. 근데 위에서 뭘 눌렀어, 이렇게. 그러면은 분필이 휘겠죠. 휘는데 언젠가는 이게 분필이 딱 끊어져 버릴 거야, 이렇게. 예. 그 휘임에 대한 응력, 외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버린단 말이지. 이때 부러질 때 이 변형이 얼마나 되고 그때 이 재료의 강성이 얼마나 되고 그걸 판단하는 지표야, 이거. 재료역학이. 예. 근데 얘도 어차피 공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변형률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공부할 거고. 자, 그리고 처짐. 반드시 아까 말했듯이 분필을 눌렀을 때 이 처짐량이 얼마나 될 거냐. 이걸 판단하는 거. 얘도 어차피 공식이에요. 자, 부정정. 이 정정하고 부정정하고는 조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정정 구조물은 말 그대로 안정 상태에 있는 구조물.
근데 그 안정 상태에 있는 구조물을 더 차수를 더 높인 거야. 고차원적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안전하겠지 얘가. 예. 근데 해석이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지 이게. 해석하기가. 이거는 우리가 못 풀어요. 해석 프로그램 돌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정전 구조물의 해석해가지고 뭐 하나 계산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 형태의 계산 문제가 있고 나머지 그냥 특징이 무엇이냐 뭐 그 정도면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하중. 건축물에는 모든 거에 하중이 작용하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여러분의 몸 이게 무슨 하중이야? 이게 활하중이야. 얘가 수업 끝나면 사라져 버리고 수업 시간만 있고, 그지? 근데 이 책상 고정하중이죠 이거는. 이건 항상 여기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 하중들. 자 오늘 요즘에 장마해가지고 계속 비가 오죠, 그지? 그러면 비에 의한 하중.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막 돌풍이 치면서 막 오는 거야 비가. 그러면 풍하중. 근데 겨울이 되니까 이 비가 이제 눈으로 바뀌죠. 그럼 적설하중. 그런 하중들이 이제 종류가 있고, 그래서 풍하중 및 적설하중이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래서 풍하중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며 적설하중은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치에서 이제 많고 적고를 따져가지고 구조물의 어떤 강도, 강성을 더 높일 거냐, 낮출 거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니까 어떻게 돼? 좀 건물 좀 튼튼하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하중을 좀 더 높여주는 거지. 그 하중에 대해서 견뎌야 되니까, 그지? 제주도 바람 많이 불잖아요, 그지? 하고 제주도는 40m/s를 기본 풍속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좀 더 강하게. 자, 이제 근데 지금 서울이야. 서울시인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 높은 건물이 있고 낮은 건물이 있단 말이죠. 높은 건물 어떻게 되겠어? 바람 많이 타겠지, 그지? 롯데타워 555m 바람 많이 탄단 말이죠. 그럼 풍하중에 대해 검토를 해야 되겠지. 뭐 그런 것들이야. 자 그리고 이제 지진하중이 있는데 지진하중은 그게 썩 중요치는 않습니다. 이 지진하중은 그냥 썩 중요치는 않는데 이 지진하중에 의한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우리가 내진 설계야. 내진 설계. 근데 이 내진 설계가 애울 게 좀 있어요. 숫자도 좀 어렵고 말도 좀 어렵습니다. 단어 자체도 좀 어렵고 숫자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진 설계 일반사항을 조금 우리가 암기할 것들이 좀 있어요. 얘가 좀 힘들어. 그래서 이것도 힘들긴 하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우리가 외우자는 거야. 굳이 안 나온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 그렇죠? 그리고 만약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뭐 찍어야지. 어떻게? 뭐 방법 있습니까, 그지? 근데 믿으세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 믿으세요. 그냥 본인을, 그지? 믿어야 돼. 자, 이 내진 설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적으로 해석할 거냐, 동적으로 해석할 거냐. 그러니까 정적 2D로 해석할 거냐, 동적 3D로 해석할 거냐. 뭐 이 차이야. 한 단계를 더 높일 거냐. 당연히 얘가 정밀 해석이 될 거고 얘는 단순 해석이 될 거겠지. 그지? 이 4번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4번이. 그리고 이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하면 내진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더 안전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건물 패턴이 나오는데 그때 건물 어떤 시스템들, 뭐 이중 골조 시스템, 뭐 모멘트 골조 시스템, 뭐 전단벽 시스템, 내력벽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만 조금 외우면 돼.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렵긴 한데 공부하기에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습니다. 내용이 되게 많지는 않아요. 되게 짧아요, 내용이. 거기에서 2문제 맞추면 되게 땡큐지. 가성비가 아주 높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RC. 자, 이 RC는 너무 많습니다. RC 너무 많아요. 자, RC 구조의 일반 사항이라 해가지고 RC란 게 뭐지? 린포스. 린포스 콘크리트라고 철근이 보강된 콘크리트야. 그지? 이 콘크리트라는 거는 압축력이 강하고 이 철근이라는 거 스틸, 이 스틸은 인장이 좋단 말이죠.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인장과 압축이 다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좋아.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거. 얘는 압축에는 안 좋았고 얘는 인장에는 너무 안 좋단 말이죠. 이 두 개를 합쳤는데 이 두 개가 상당히 궁합이 좋아요. 궁합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RC 구조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역학적인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 근데 여기에서 이 스틸의 강도, 콘크리트의 강도, 얘는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근데 이 콘크리트의 강도를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시멘트, 이제 이런 것들이 재료가 나오는데 이 재료를 어떻게 쓸 것이냐, 뭘 쓸 것이냐. 다 재료예요, 재료. 여기서 재료고. 그래서 일반 사항이란 게 그런 재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부재는요, 휭과 압축 부재가 있습니다. 얘는 조적 구조도 마찬가지, 목 구조도 마찬가지, 강 구조도 마찬가지, 뭐 RC도 마찬가지. 휭과 압축 부재예요, 다. 휭과 압축 부재인데, 휭이라는 거는 휘어지는 거고, 압축이라는 거는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누르는 거에서 버티는 게 기둥이고, 휭에 대해서 버티는 게 보지, 보. 그래서 휭 부재하게 되면은 걷어, 보. 압축 부재하게 되면은 컬럼, 요 기둥. 물론 그 사이에는 뭐 슬라브도 하나 있고 여기 뭐 벽도 하나 있을 거야, 이게. 그지? 벽.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휭제, 압축제. 이걸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하중의 종류에서 뭐 고정하중, 환하중, 뭐 풍하중 뭐 이런 것들 다 넣었을 거고 그 하중에 대해서 이 부재가 버텨야죠. 그렇지? 버텨야 돼. 버티기 위해서 부재 설계를 사이즈는 어떻게 할 것이며 높이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 다 정해지는 그걸 역학적으로 풀어내는 거야. 이 구조역학이란 게. 자, 그리고 사용성과 내구성. 사용성. 우리가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지? 불편한 게 뭐야? 물세구. 불편하죠. 그치? 물세면 불편해. 자, 내구성. 건물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치? 절대 무너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불편하지 않느냐, 내구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어요. 기준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게 시험에 나왔지, 내구성이. 풀었어? 크리프? 풀었지? 자, 이 철근. 자, 이 철근 정착 이음이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 이음 있죠, 이음. 정착과 이음. 이 철근의 정착과 이음은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고 마찬가지야. 목 구조에서도 이 접합이란 부재가 있을 거란 말이지. 이 강 구조에서도 이 접합이 있어. 여기에서도 접합이야. 이음과 정착과 이음 접합이야. 커넥션 접합이야, 얘도. 그래서 모든 파트에 이 접합과 접합은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접합은. 그러니까 부재를 우리가 너무 튼튼하게 설계를 해봤자 이 보호하고 기둥하고 딱 정확히 접합이 돼야 되는데 이 접합 자체가 불리하게 되면은 뭐 부재만 튼튼하면 뭐합니까? 접합 부재가 깨져버리면 건물이 무너져 버리는데. 그죠? 그래서 이 철근의 이음과 접합. 콘크리트를 접합하는 거는 사실 망치로 깨버리면은 그냥 뚝 떨어져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버티는 게 뭐야? 이 철근이거든요. 철근. 그래서 이 철근 정착과 이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정착이란 거는 정착 길이를 얼마나 줄 것이냐, 이음 길이를 얼마나 줄 것이냐, 정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구조 기준들이 쫙 나옵니다. 애울 거 별로 없어요. 애울 거 별로 없고 풀어내기 쉽고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 자, 그리고 슬래브. 여러분 바닥에 지금 슬래브죠. 슬래브. 이 슬래브는 종류가 좀 몇 가지 돼요. 뭐 일방형 슬래브, 이방형 슬래브, 뭐 플랫 슬래브, 뭐 몇 가지 되는데 그 슬래브의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가. 근데 이것도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금이야. 그것만 공부하면 돼. 기초는 상부 하중을 어떻게 집안에 전달해주는 매개체야. 그죠? 기초가. 근데 그 기초가 좀 튼튼해야 되겠지. 기초가 가장 위험한 게 뭐야? 내려앉는 거야, 이렇게. 내려앉는 걸 우리는 치마라 그래, 치마. 치마가 발생하게 되면은 건물이 깨우뚱해지겠지? 깨우뚱해지니까 어떻게 돼? 건물이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초는 그 치마에 대해서 잘 대비해 주면 돼요. 그래서 치마가 특히 중요하고 벽체는 잘 시험이 안 나오니까 좀 넘어가고. 자, 그리고 PSC라고 해가지고 프리 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거든요. 이 프리라는 게 밀이잖아요. 밀이 선 먼저 스트레스를 주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란 게 뭐야? 응력이야. 응력. 얘가 여러분들은 지금 합격 프레셔를 좀 받고 있죠. 건축 공무원에 합격에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지금 받고 있잖아. 그치? 프레셔를 받고 있잖아. 모든 구조물 다 프레셔를 받고 있어요. 압력이 있어요. 압력이. 그게 우리는 외력이라고 하면서 이걸 외력이라고 좀 부르기도 하고, 또는 얘를 뭐 외력은 하중에 의해서 작용하니까, 그래서 하중에 의한 모든 부재들은 응력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응력. 근데 그 응력이 어떻게 돼? 허용보다는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견디고 뭐 무너지겠지. 그지? 근데 그 응력을 미리 좀 가했다는 거예요. 미리. 미리.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재가 더 얇아지고 경관이 더 길어지고, 미리 선 응력을 부여했으니까. 그때 우리는 대부분 이제 이 그 스틸이라는 걸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긴장재라는 뭐 PS 프리스트레스 긴장재라는 거 PS 강제라고 있어요. 이걸 써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지금 PSC야. 자, 강구조. 강구조 일반사항 해가지고 이제 강제에 대한 어떤 규격들이라든지 강제의 어떤 성질이라든지 강제의 특성, 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부분 일반사항들은 그 재료적인 측면이 좀 강합니다. 자, 설계법. 강구조 설계하는데 강구조는 인장재, 휨재, 압축재가 있어요. 인장재, 휨재, 압축재. 강구조에는 이 세 가지 부재가 있는데, 철코네가 없는 게 인장재가 없지, 그렇지? 근데 여기는 인장재, 휨재, 압축재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휨과 압축, 기둥과 보, 얘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됐고, 합성구조. 자, 합성구조라는 거는 이 원래는 강구조는 스틸만 있어야 되는 구조인데 합성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 철근과 콘크리트하고 강제. 철근이 아니에요. 콘크리트와 강제야. 강제란 거는 대부분 아주 대표적인 게 이런 HB명태죠. HB명태. H형광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 HB명태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이 각관. 각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각관. 동그랗게 되면은 강관. 관이죠. 파이프죠. 파이프. 여기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채우는 거. 이 안에다 콘크리트를 채우는 거. 여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더 씌워주는 거. 콘크리트를 더 씌워주는 거. 그럼 어떻게 돼? 형광과 원래는 강구조는 얘만 있으면 되는데 얘와 콘크리트는 합쳐졌으니까 합성이야.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그거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구조 기준들. 그게 나오는 것들이 합성 구조입니다. 합성 구조. 자, 접합은 용접과 볼트인데, 용접과 볼트 중에서 중요 우선순위를 따지고 보면은 용접이죠. 용접은 열을 가해 가지고 원자와 원자 간에 결합을 시켜 가지고 부재를 아주 튼튼하게 강접합시키는 방법이고, 볼트라는 거는 구멍 뚫어 가지고 볼트로 쪼여 가지고 접합시키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그 구멍을 뚫을 때 어떻게 뚫어야 되겠어? 잘 뚫어야 되겠지. 간격을 잘 봐야겠지. 용접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형이 생기겠지. 열을 가했으니까 식을 때. 용접 계량이 발생할 거고, 또 용접은 이제 불을 대기 때문에 강도가
모지의 강도, 그러니까 우리 현강의 강도하고 용접부의 강도가 조금 신뢰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 용접을 잘하는 사람은 강도를 잘 올릴 것이고, 용접을 좀 못하는 초심자라면은 초급자라고 하면 용접 좀 품질 좀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강도가 왔다 갔다 하겠지 이렇게. 그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강구조를 할 때 시공하는 방법들, 이것들은 간단하니까. 자, 그럼 막구조 및 케이블 구조. 자, 막구조 및 케이블 구조는 막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제주도 월드컵 경기장 알죠? 그 바람 많이 타가지고 막 몇 번 날아가고. 막구조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왜 뭡니까? 뭐 그 지역 행사 같은 거 가면은 이게 막으로 이게 뭐 세워놓자 천막, 다 막구조야 그런 것들. 근데 막구조는 되게 얇겠지, 그지? 천이야 천, 직물이야 직물.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방직에서도 막구조 하나 나왔잖아요 시험. 이거 틀렸지 그거. 아마 틀렸을 거야. 그치? 막구조 시험이 좀 어렵게 하나 나왔는데, 예. 막구조는요 다른 거 없이 그냥 막재에 대한 재료적인 특성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케이블 구조. 케이블 구조는 금문교하죠. 금문교. LA에 있는 금문교. 그치? 다리가 있으면은 와이어로 묶어가지고 딱 들고 있는 형태죠. 이렇게. 그치? 현수 구조로 하게도 돼. 현수 구조. 예. 우리나라로 따지고 보면은 현수 구조가 있나? 인천대교, 사장교. 현수대교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수대교가 거의 없어. 대부분 사장교하고 뭐 박스거더 쪽인데, 현수 구조란 거는 이게 다리를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와이어로. 그러니까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압축력이 작용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오로지 인장력만 있는 거야. 인장력만. 그걸 현수 구조라 그러는데 케이블 구조. 시험에 조금 잘 안 나오고 막 구조가 시험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고. 어디에서? 지방직에서. 서울시는 잘 안 나옵니다. 서울시는 대부분 강구조라든지 철콘, 역학 이런 쪽으로 많이 내요. 지방직은 국가직은 좀 두루두루 좀 출제되는 형태고, 얘는 좀 안 나오는 형태고, 지방직은 얘가 나오는 거고 한 문제 꼬박꼬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충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방향을, 공부할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잘 모르겠지, 그지? 지금은 몰라도 돼. 지금 괜찮아. 하나씩 알아가면 되니까. 자, 그럼 이런 것들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개강을 7월 달이잖아요, 그죠? 2개월마다 자를 거예요. 2개월마다 2개월씩 커리로 잘라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파트 나갈 건데, 7, 8월 달에는 이제 기초이론이랑 해가지고 이제 정도 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정도. 그러니까 이 시간이 상당히 힘든 시간입니다. 상당히 힘든 시간일 겁니다. 공부할 것도 많고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는데 건축구조만 공부할 게 아니라. 근데 이 정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도 자격증 공부를 많이 하고 했지만 이 처음 스타트 할 때, 처음 정독을 할 때, 그때 진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너무 힘든 시기야, 사실. 처음 공부할 때가. 헬스장 갖고 운동하잖아요, 그지? 근데 그 일주일이 너무 힘들잖아. 운동하고 일주일 동안. 가기 싫잖아. 그래가지고 대부분 3개월 끊어놓고 한 일주일 가고 그냥 끝나버리잖아. 3개월이, 그지? 근데 이 정독 과정이야. 기초 이론이. 그래가지고 기초 체력을 기른다 생각하십시오. 기초 체력을 기른다. 그래가지고 강구조까지 다 공부할 거야 이때. 7, 8월 달에 좀 빠르게. 근데 이때 공부를 하는데 다 100% 공부 못 할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기본이론이랑 해가지고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1회 독을 한번 할 겁니다. 2회 독차례지, 이제 2회 독차례. 그치? 좀 빠르게 좀 스킵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면 끝날 게 아니잖아. 그지?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지. 실전 문제를.
단원별로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가지고 오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기초구조를 공부했다. 그러면 오후에는 기초구조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해도기 끝나고 이제 조금 공부가 좀 수월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될 거야. 이때부터는 이제 수업 모드로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해야 돼. 수업 모드로. 왜냐하면 2월 달에 서울시가 한번 나오기 때문에 바로 2월 달에 서울시가 4월 달에 국가직, 6월 달에 지방직 순서로 나올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번에 10월 달에 시험이 한번 있다 그랬어요. 서울시가. 그지? 자, 그래가지고 압축이론을 할 건데 이거는 보통 제가 한번 한 2번 내지는 3번 정도를 돌릴 거예요. 예.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다시 또 풀었다가 다시 또 앞으로 갔다가 또 계속 이렇게 2, 3회 두세 번을 같이 리뷰를 할 거면 리뷰를 하면서 문제 풀고 리뷰하고 문제 풀고 리뷰하고 문제 풀고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이때까지는 그리고 11월 달 딱 끝나게 되면은 올 이제 6개월 남았지. 6개월 동안은 모든 걸 다 그냥 끝내버리겠다. 건축 구조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는 나머지 1월 달, 2월 달은 타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건축 구조는 계속 문제만 좀 풀면서 감각만 좀 유지하는 정도로. 데드라인을 여기까지 다 잡는 거야. 12월까지. 건축 구조를 빡세게 공부하는 거. 그리고 이때부터는 문제만 계속 풀면서 계속 감각을 유지하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압축이론 할 거고 오후에는 문제 풀 겁니다. 문제 풀 거고. 아마 그 인강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실제 문제 풀이가 업로드가 되죠. 그치? 여기도 되죠. 같이. 합격. 지방직이니까 합격. 서울시? 합격. 지방직? 국가직도 볼 거죠? 같이? 그래 공부할 거예요. 좀 어떻게 좀 길어지는데 뭐 짧게 할게요. 뭐 기초이론 뭐 이렇게 하겠다. 기본이론, 압축이론, 문제풀이 계속 할 겁니다. 문제풀이를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만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문제에다가 해설을 상세하게 좀 달아놨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되게 상세히 달아놨으니까 나중에 이것들이 유인물로 많이 나갈 거고. 우리가 그 공부함에 있어서 기출문제를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다 했으니까 나눠줄 거야. 팀 스터디 하면 좋은데 4명이서 이렇게 할지 할지 모르겠네요. 넘어가고. KDS는 국가건설기준센터예요. 검색해가지고 이거 꼭 해놓으세요. 국가건설기준센터. 구글에서 이거 해가지고 KCSC go.kr일까? co.kr은 아닐 것 같고 go.kr 아무튼 KCSC야. 그래가지고 국가건설기준센터. 요거 줄기차게 좀 걸어놔. 이거 PC에다가.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건축구조 기준, 뭐 설계 기준 이게 있어요. 가면은 그 배너가. 그러면은 거기를 딱 클릭해 보면은 이제 그 좌측에 쫙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리스트가. 가지고 여기 위에는 이제 KDS, 여기는 KCS. KDS는 디자인 스탠다드고 CS는 컨스트럭션 스탠다드야. 그러니까 시방서 계열이고 여기는 구조 기준이거든. 이 KDS를 가게 되면은 이 RC 같은 경우에는 토목에서도 쓰기도 하고 건축에 쓰기도 해가지고 공통이에요. 그치? 근데 이제 저적구조라든지 목구조, 뭐 이런 강구조 이런 것들은 그 건축을 들어가야 돼.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건축이 있어요. 건축. 시설별, 종류별인가? 아무튼 있어가지고 건축을 들어가게 되면 건축에서 또 쫙 나와 이렇게. 이렇게. 이것들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CSC 한번 들어가 봐. 꼭. 노트 정리 꼭 하셔야 돼요. 노트 정리. 그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은
그냥 이게 들고 다니지 말고. 예, 저도 이렇게 클리어 파일 많이 써요. 이거 클리어 파일로 해가지고 좀 갖다 항상 좀 해놓으세요. 철을. 하고 놀려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 얼마나 걸려? 1시간? 지하철 타고 오죠. 지하철 다, 그지? 지하철에서 자지 말고 음악 듣지 말고 서브노트 정리한 거 봐요. 알았지? 그 지하철의 1시간이 왕복 2시간이잖아. 그죠?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 우리 그 웹툰 보고 막 게임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 안 돼. 지하철 안에서는 무조건 그런 어떤 그 남는 시간, 빈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건축 구조를 따로 뭐 시간을 내고 공부한다 한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정리, 그러니까 다도 정독하는 과정에서 한번 정리해 놓은 노트를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따투로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틈틈이 보십시오. 틈틈이. 뭐 하기 싫다. 하기 싫으면은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거라도 틈틈이 봐요. 자, 우리 그 건축 구조에는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계산해야 되는 문제는 이제 공식에 넣어가지고 산수를 해야 돼. 산수를. 그 계산형 문제는 반드시 틀려야 돼. 아니 반드시 맞춰야 돼. 이거 틀리면은 절대 안 돼. 이거 틀리면은 나 화낼 거야 정말.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공식은 한번 외우면은요 잘 안 잊혀지거든요. 여러분들 머리는 되게 지금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혹시 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공식이 좀 많으니까 공식을 계속 조금 보세요. 공식만 딱 정리해 놓으세요. 노트에다가. 우선순위 학습을 합시다. 우선순위. 예. 우선순위를 다 정해주면은 첫 번째 RC 철근 콘크리트 구조, 두 번째 강구조, 세 번째 역학, 네 번째 뭐 하중 내진 또는 일반 구조죠. 예. 일반 구조 내에서도 일반 구조도 많으니까 조적, 목구조, 기초구조 이 세 가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시사성 있는 이슈가 조금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목구조가 불이 났다. 그럼 목구조 내화성에 대해서 강구조가 이번에 화재가 나가지고 역할점이 휘어버렸다. 그러면 강구조 화재성에 대해서 건물이 뭐 예를 들어 무너졌다. 그러면 내구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 팀 스터디를 하면 참 좋은데 잘 해봐요. 알지? 루틴을 좀 세우세요. 루틴. 옛날에 저 이제 기술사 공부할 때는 그랬어요. 이제 그때 기술사 공부할 때는 회사 다니면서 했으니까 제가 또 회사에서 건설회사 다니면서 이제 공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24시간이 20시간 일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술 먹는 시간 있잖아. 회식하잖아. 이제 회사 가면은 회식하게 되면은 술을 먹는 척 하면서 많이 안 먹었어요. 그리고 그 9시 뉴스 시간 있잖아요. 제가 그 9시 뉴스 시간 그 45분 동안만 책상에 앉아 있자. 저는 그만의 루틴을 세웠었어요. 가지고 9시 뉴스를 하는 시간에는 졸든 뭐 웹툰을 보든 뭐 핸드폰을 만져거리든 책상에 앉아 있자. 그게 루틴이었어요. 그게 루틴. 책 펴놓고 물론 여러분만의 루틴을 하나 가져가세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탁하는 시간, 세탁기 돌아가는 시간 1시간 걸리잖아, 그지? 세탁기 돌아가는 시간 책상에 앉아 있기. 그런 어떤 루틴을 좀 세우시길 바라고. 이 절실함이 있어야 돼. 제가 모든 거를 잘 해보면은 기술사 강의도 많이 해보고 뭐 건축 구조, 뭐 기사 강의도 많이 해봤지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왜 하려는지 그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야? 공무원에서 뭐 하려고?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그 현실적인 뭐 다 때려치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쵸? 돈 벌고 돈을 벌어야지 또 행복하게 윤태가 살 수 있고. 근데 그 돈을 버는 과정이 좀 편하고 좀 순조로웠으면 좋겠어요. 그치? 내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좀 안정적이고. 그래서 공무원도 하는 거잖아. 그죠? 뭐 국가에 대한 헌신, 그런 분들은 정말 공무원 해드려야 돼요. 특채라도 뽑아드려야 돼.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내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좀 롱런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어차피 국가도 회사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가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이라는 어떤 그 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내가 이걸 안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좀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진짜 공부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오늘 친구 만나서 놀고 싶을 때. 그럴 때 아까 이 팀 스터디 이 4명의 팀 스터디. 그러면 전화를 했는데 카톡을 했는데 얘는 도서관에 있고 나는 지금 뭐 친구랑 만나고 지금 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마음이 조마조마해진단 말이야. 그때부터는. 그치? 그러면 내일 또 가고 오늘 못했던 공부까지 내일 또 열심히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왜 하고 있는지. 제가 기술사를 딴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제 이렇게 되지. 기사 기술사가 되는 거죠. 기사 기술사. 기술사를 딴 이유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는, 더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돼. 이 엔지니어들은, 이 기술자들은 커리어, 스펠링이 맞나? 커리어. 이가 2개 있어? 이게 2개 있지. 커리어하고 라이센스야. 이게 반드시 필요해. 이거는 신분증이야, 신분증. 우리 엔지니어의 아이디 카드거든요. 신분증이야. 근데 커리어는 이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야. 그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커리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라이센스는 본인의 노력이야. 그지? 공무원을 하시더라도 기술사 따시고 이 라이센스를 좀 많이 좀 갖고 가세요. 굳이 엔지니어 파트만 아니라도 뭐 바리스타 라이센스 따세요. 따. 좀 따. 기사 따. 알죠? 기사 따야 돼. 엔지니어한테는 이게 필요해요. 이게 커리어하고 라이센스가. 그거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뭐 건설에서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공공기관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라이센스 있어야 돼. 기술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있는 이유는 더 편하게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실함이 필요한 거야. 왜 내가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인강 보시는 분들도 공부를 하시다가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질문하세요. 괜찮으니까. 그러면은 잔소리를 많이 해줄 테니까. 아셨죠? 저는 그 선생과 뭐 학생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난 여러분 선배들이야. 선배야 나는. 저도 공공기관에 오래 있었고 선배니까 그냥 그냥 형한테 또는 오빠한테 그냥 다 저보다 나이 어리잖아요. 저 44이거든요. 어리지? 나보다 그치?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공부하기 싫다. 밥 사주라. 밥 사줄 테니까. 술을 못 사줘. 술 먹으면 다음날 힘드니까, 그치? 공부해야 되니까. 사줄 테니까 전화하세요. 뭐 멀리 계시는 분들은 질문 남기시고 제가 질문 답변 잘 해드리니까. 절실함. 이 8번이 난 제일 필요한 것 같아. 이 8번이. 여기까지 OT인데 건축구조 어렵지만 해볼만 해요. 정말 해볼만 하고 하다 보면은 또 재밌어요.
여러분들 공대생들이잖아 다, 그지? 공대생들은 숫자하고 데이터가 말해줘야 돼. 우리는 문장으로 말 안 하잖아, 그치? 숫자랑 데이터야, 공대생들은. 행정, 문과나 이런 뭐 경영과나 이런 쪽 나온 친구들은 우리의 사고 방식을 이해 못 하잖아, 그죠? 모든 걸 숫자라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대생들의 한계야,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건축 구조에서는.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건축 구조 공부하시면서 질문 사항 있으면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뭐 여러분들 뭐 오프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뭐 이렇게 항상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뭐 질문하셔도 되고 하니까 좀 편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건축 구조 진짜 80점, 85점까지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아시지? 자, OT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본 교재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